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친중 좌파만 몰아내면 한국의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일본이 변했습니다. 미국도 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죠. 일본은요, 아베의 그림자를 넘어서 강경 보수의 정권을 선택했고, 미국은 트럼프라는 실용적 우파 지도자를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에 역행하면서 중국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리짜이밍, 바로 차이나 리입니다. 왜 그를 왕따이밍이다 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죠? 이 이재명의 외교 전략은요, 조선 말기에 고종이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조선을 망국으로 이끌던 딱 그 책봉 외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과 일본과 손을 맞잡고 자유주의 연합 가치를 지키려는 연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재명은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밤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국 공산당의 구원을 요청하는 듯 친중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반중 시위 금지법 발의했습니다. 중국인들 무비자로 확대하면서 뗀놈들 들이고 있죠. 중국 공안들이 들어오는지 범죄자들이 들어오는지 에이즈 환자들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3,500억 달러 개뻥으로 한국과 미국 관세 충돌까지 일으키고 있죠. 이재명이가 택한 길은 한국을 고립시키는 자멸의 외교죠. 이재명 정권의 외교 노선을요, 고종의 몰락 외교와 비교하겠습니다. 다가올 트럼프와의 전쟁. 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 경제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자유주의적 가치와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우파 콘텐츠 확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픽한 제품은 유기합성 농약, 화학비료 일체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 인증받은 고구마입니다. 꿀고구마 식감이 돌고 있어서 강추하는데요. 구독자몰 필살기나 다름없는 고구마입니다. 난각번호 1호 계란과 함께 제주분율이 50%가 넘는 상품입니다. 애국농가 지원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윤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좌우 통틀어 정치 유튜브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는데요. 며칠 뒤에 구글 본사와 2차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플랫폼 탄압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과 일본은 이미 전열을 정비했는데요. 일본은 다케이치 사나의 총리 체제로 강경 보수 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다카이치는요, 여자 아베라고 불리면서 트럼프와의 보조를 맞출 우파 리더로 미국에서도 기대를 보내고 있죠. 미국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가지고 한미 관계는요, 전통적 동맹 모습보다는 거래적 실용 동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요, 가치 동맹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만 동떨어져 가지고 이 왕다이밍 차이나 리는요, 외교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요, 손을 잡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은요, 중국 전승절에 자유진영으로는 유일하게 국가의전서열 2위 우원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붕신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재명은요, 미국이라는 강자 앞에서 일방적으로 관세와 투자권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듯 약소국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재명의 외교라는 건 뭐냐? 고립된 자신을 구해줄 세력을 찾아다니는 왕따 외교일 뿐입니다. 반미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재명이 대놓고 지금 반미하고 있는데 뭔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요, 현재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파열음을 먼저 낸 건 이재명 정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말하면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꼴값 떠는 것도 아니고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연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전략 확장에 대한 이슈로 지금 미국과 충돌 중이죠. 전문가들은요,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요, 기존에 사랑이 넘치고 관대하기만 했던 미국의 대통령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동맹이라도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좋지 않은 인물이죠. 이 트럼프의 성향은요, 무시해서는 안 될 현실적 위협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이는요, 미국의 의존을 굴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반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냐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겁니다. 한국의 경제는요, 미국과의 무역, 기술 협력, 그리고 금융시장 접근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요, 수출 시장에서 한국을 배제해버리면 삼성도, 현대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보증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 중요한 사실도 모르고 반미에 선동된다라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자유진영에서 미국과 일본은요, 협력의 대상이지 척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민족의 자존심이 어떻고 저떻고 나불거렸다간 착살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질서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려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기본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반미하고 있고 관세협상에서 센 척하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요, 미국을 상대로 싸워보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본 모습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라서 좀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과 충돌했던 나라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던가, 그 사례를 교훈 삼아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외교, 정치 전문가들은요, 한국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싸워 이길 확률은 극히 낮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낮다가 아니라 0%에 가깝죠. 이재명 정권이요, 미국의 잔인한 본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한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센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잽잽잽 까불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세계적으로요, 미국과 각을 세우지 않고 미국이 아 하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가 독일이고 하나가 일본입니다. 왜냐?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싸워가지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혹독한 대가를 맛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일본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대미 무역 흑자로 인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죠. 이 일본이 한참 경제가 막 성장할 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코끼리 밥솥, 조지루시 코끼리 밥솥. 이거 한국에서도요, 일본산 전기 밥솥 압도적인 기술로 한국의 주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코끼리 밥솥 있다, 이게 자랑이기도 했었죠. 또 소니, 워크맨 기억나시죠? 이 혁신적인 가전제품 소니 TV, 이게 세계 시장을 휩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곧 최고의 품질이다라는 대명사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걸 꺾은 게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일본, 그때 당시에 서독, 프랑스, 영국 5개 재무장관들을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내리고 일본의 엔화, 독일 마르크화 를 올리는데 합의했습니다. 엔화가 급격히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1990년대 초 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요, 심각한 불황에 빠졌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이때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이다 라고 불리죠. 그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일본은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화폐 가치의 상승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거품 경제, 그 붕괴를 초래하면서 장기간의 경제 침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한테 까불어가지고 지금 원화 가치가 1410원대까지 뚫고 올라가고 있는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거죠. 일본과 독일이요, 힘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미국의 잔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반미 자주 시위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196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냥 퍼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오빠는 내만 몰라도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 하다가는 제대로 두드러 맞습니다. 한국은요, 미국과 진짜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진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정부가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건 뭐냐? 쥐 죽을 짓 한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요,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 있다 메롱메롱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미국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지만 중국의 그 비열함 자체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중국몽 그거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때 어땠습니까? 기자가 집단 구타를 당해가지고 바닥에 기절을 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것을 한번 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문재인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국에 찾아왔는데 혼밥 처먹이고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룬다라는 거죠. 중국몽에 빠진 고종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조선의 고종은요, 러시아와 청나라 오고 가면서 조선을 팔아 넘겼습니다. 결과가 뭐냐? 경술국치.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완벽히 뺏기는 치욕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왕따이밍, 차이나, 리가, 김민석 총리와 같은 친중 인사들 등용했죠. 중국 관광객 우대하고 있죠. 반중 시위 금지법까지 발의하면서 지금 중국 똥꼬에 줄 서가지고 딸랑딸랑 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청나라 사신을 대접하듯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요, 한국의 수출을 책임질 수 있는 나라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중국은요, 기술 탈취에는 왔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만 섞여도 스파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매우 심한 나라죠. 한한령 등으로 이미 한국의 기업을 고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거죠. 반일 감정 몰이하고 있지만 일본의 식민지는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인한 문화적, 정서적 식민지는 503년이 넘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DNA에 장착되어 있다라는 거죠. 미국 제품은 불매해도 웃음거리가 되고요. 중국 제품은 국민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이다라는 거죠. 미국을 상대로 무역하면요,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런데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면요, 우리는 마이너스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은요, 더 이상 한미동맹 파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을 인정하고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장동혁은요, 정치 계산에 빠져있지 말고 그냥 필대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장외투쟁에 나가서요,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말 아끼지 말라라는 거죠.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윤호개인도 질러라라는 거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질러라라는 말이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란으로 선동한 좌파리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말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진짜 우방은요,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는 나라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위선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매우 위태하다라는 거죠. 미국과 일본한테 따당하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찐따죠. 이재명이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살아남았고 간디보다 더 긴 단식에도 살아남았고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에 살아남아서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깨닫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아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친중 좌파만 몰아내면 한국의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재명이요, 반일 감정 자극하고요, 반미 감정을 선동해도 국민들이 예전처럼 속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의 외교 무능은 국민적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국제질서는요, 총이 아니라 가치와 경제로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아가리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126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